트럼프 대통령의 비트코인 전략 비축 자산 행정 명령이 떨어졌는데 그 이후에 시장 반응들이 예상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일단은 어떤 내용들이 주요한 내용들이었는지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예,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 랭커님이 말씀하셨듯이 비트코인을 전략 비축 자산으로 지정하고 재무부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매입 그리고 안전한 보관 체계 구축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관련 규제 프레임워크 마련을 하고 기관 간 협력을 해서 이쪽 강화하는 내용 전체를 얘기했고요. 사실은 저희가 우리 방송에도 많이 얘기 나왔었던 그 흐름하고 비슷하고요. 근데 핵심적인 의미는 비트코인을 기존 금, 외환과 동급의 전략적 자산으로 공식 인정하는 걸로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암호화폐의 법적,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글로벌 금융 시스템 내 디지털 자산의 위상을 격상시키겠다고 하는 게 기본적인 포인트인데요. 우리가 몇 번 얘기했었지만 디지털 자산에 대한 부분들이 비트코인을 가서 전략 자산 삼을게라고 하는 흐름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던 거로 이제까지 나왔었던 거죠. 다시 한번 얘기 나왔던 거 반복됐다 볼 수 있고요. 본질적인 부분에서는 트럼프가 정부가 2.0 들면서 우리 몇 번 얘기했지만 이런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 가져갈게라고 했었던 것들이 좀 더 하나 구체적으로 좀 더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 앵커님이 얘기했지만 시장 반응은 조금 달랐죠. 왜냐하면 이것들이 이미 좀 반영이 됐다고 보여져요. 이미 얘기 나오기 전에 행정명령에 대해서 앞에 워낙 많이 나왔었던 것들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실제 발표가 됐지만 시장에서의 반응은 아마 그렇게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예상과도 다르다 표현할까? 그런 것들이 이미 선반영됐다라고 하는 게 저 개인적 의견이긴 합니다. 네, 이미 또 시장에 선반영이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 시점인 것 같고요. 그러면은 사실 저희가 아주 기본부터 짚고 넘어가서 비축 자산에 포함이 시키겠다라는 게 사실상 어떤 의미로 우리가 시장에서 반응이 일으켰는지를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비축 자산이다라고 하는 게 어떤 걸까요, 교수님? 그러니까 전략적이란 부분 게 흔히 말하는 핵무기 같은 거죠. 핵무기 같은 게 전략 자산의 얘기가 핵무기처럼 이거는 군사적인 의미. 이거 국가적인 전략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마치 누가 좀 과도하게 표현하면 전략 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좀 더 전략의 표현이 되는데 그걸 다르게 말하면 국가 안보 관련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게 핵무기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군사적 의미 그리고 경제적 의미에서 이건 국가적 차원이야라고 한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 비축에 쓰겠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전략적 자산이라는 표현한 것들이 경제적 의미 그리고 국가적 의미가 크다고 하는 반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 트럼프가 내세웠던 행정명령, 그러니까 비축 자산을 포함시키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도 저희가 한번 짚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식으로 이 비축 자산에 넣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던가요? 그러니까 정부가 일단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정부가 이제 범죄 및 민간에 있던 자산 몰수를 통해서 획득한 비트코인으로 구성이 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미 미국 정부가 하는 것들이 갖고 있는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데 또 기축된 비트코인을 판매하지 않고 장기 보유 자산을 가져갈게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또 한쪽 축은 기존에 있었던 이번에 저희 코인 뉴스룸 다뤘었던 몰수됐던 것들을 그대로 가져가는 게 있고요. 이번에 또 나왔던 건 이제 남은 개수가 많지는 않지만 직접 채굴도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도 들어가 있어서 사실은 기존에 있었던 비축된 비트코인을 쉽게 말을 하면 미국 정부가 이거 계속 관리할게, 계속 가져갈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더 선제적으로 봤을 때는 채굴도 관여할게라고 하는 것이고요. 근데 포인트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비트코인을 미국의 전략 자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하겠다 정부가. 그래서 몰수된 것들도 관리할 것이고 그리고 이미 많은 20만 비트코인을 제가 이제 비트코인 얼로케이션 맵을 보면 이미 미국 정부가 많이 갖고 있어요. 네. 갖고 있는 것도 있는데 그것들을 관리하겠다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채굴적인 부분도 아직 이번에도 아주 구체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지만 남은 것들도 기존에 있었던 것도 관리하고 그리고 뭐 범죄라든지 민간 자산 몰수를 통해서 있었던 것도 구성되어 있는 게 이걸 관리하겠다. 그리고 채굴하는 데도 일부는 관여하겠다. 그리고 사실은 이런 것들이 보면 그때 이게 연결만 했는데 비트코인을 갖고 또
사실은 몇 번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2.0은 미국 우선주의잖아요. 그리고 네. 뭐 비트코인으로 미국 바로 갖고 있는 국채를 갖겠다 개념은 아니고 선크립토 되면서 이게 달러 기반의 비트코인을 이제 이렇게 선순환시키면서 달러 기반의 흔히 말하는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를 늘려서 국채를 갖고 있는 그 부담을 줄이겠다 하는 것들이 사실 이번에 뭐 앨런 머스크가 나와서 도지를 통해서 뭐 이 뉴스분들은 도지 코인에 주로 관심이 많겠지만 도지를 갖고 사실은 이렇게 미국의 정부 효율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번에 흔히 말하는 관세 하는 것도 왜냐면 당장 이게 약간 역효과가 나오고 있긴 한데 이게 어떻게 보면 미국에 있는 국책에 이제 갖고 있는 부채를 줄이겠다고 하는 큰 그림 중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것들이 이제 약간 너무 과도하게 하다 보니까 선순환되지 않고 약간 좀 이제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는데 기본적인 흐름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압수된 물량만을 또 비축자산으로 포함시키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사실상 시장에서 실망 매물이 나왔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크립토 투자자들이 기대했던 부분들은 사실상 미국 정부의 비트코인 매입이잖아요. 그런데 그 매입 자체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실까요? 그게 이제 지금 연방법도 있고 미국이 복잡하잖아요. 주방에서 아마 뭐 일부는 의원들이 발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비전 제시는 될 수가 있는데 실행되는 것들은 시간이 걸릴 수 있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의 아직 초기잖아요. 원래 생각했었던 근데 지금 투자자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되게 슬로우해 보일 수 있는데 미국이 아시겠지만 연방법, 주법 이렇게 복잡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아마 실행해 나가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처음에 아마 전체 사항을 보면서 실행을 하려고 노력은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행됐을 때 여러 가지 이제 리거시 금융의 것도 있고 미국이 워낙 또 되게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하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제가 느꼈을 때는 우리나라도 좀 정치적으로 되게 좀 갈라져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국도 지금은 워낙 공화당이 세게 잡고 있긴 한데 근데 워낙 그립이 강한데 근데 지금 관세라든지 여러 가지 이게 너무 단시일 내에 트럼프가 너무 강하게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뭐 젤렌스키하고 그런 것도 있었고 그 미국 내 여론이 아주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큰 흐름 속에서 트럼프가 강하게 얘기했던 전략 비축 자산 실행하는 것들이 조금은 브레이크를 걸리는 듯한 느낌도 있고 좀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아? 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도 그렇고 정치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복잡한 다단 이게 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굉장히 현재는 트럼프 2.0이 굉장히 강력하게 치고 나가고 있긴 한데 그 내부에서는 여러 가지 목소리도 있고 좀 조절도 해야 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약간 좀 투자자 관점에서는 좀 슬로해 보이는 거 아니야? 그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시장을 좀 지켜봤었는데요. 행정명령 서명이 속보로 시장에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리고 또 투자자분들도 실시간으로 시장을 지켜보셨을 텐데 오히려 시장이 낙폭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추가 매입이 아니라 압수된 물량만을 비축자산에 넣겠다라는 트럼프의 그러한 행정명령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대했던 부분들이 일부 실망 매물로 쏟아져 나온 게 확인이 되고 있고요. 추가 매입에 관해서는 교수님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굉장히 많은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트럼프가 원한다라고 해서 그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건 사실상 지금으로서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면은 사실은 주 차원에서도 계속 이런 법들이 발의가 되고 있잖아요. 네. 주정부 측에서는 비축자산으로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전략들이 현실화될 수 있을까요? 네, 약간 말씀드렸지만 그 주 정부에서는 그것들이 지금 워낙 디지털 자산이나 디지털 금융으로 넘어가고 있는 시대적인 상황이라는 건 많이 인지하고 계실 것 같아요. 주정부 내에서도. 그런데 주정부 내에서도 워낙 미국이 땅이 넓잖아요. 그래서 주정부마다 좀 색깔이 다르긴 하는데 이번에 발의했던 분들을 보면 좀 선두적으로 치고 나갈게.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페이팔 마피아가 사실은 미국 정치를 먹었다고 표현할 정도로 좀 저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사실은 페이팔 마피아가 갖고 있었던 그 조직하고
주정부가 있는 여러 가지가 이제 복잡하다는 게 일단 좀 짧게 말씀드리면 일단 주정부 내에서 이걸 내가 선도적으로 할게라고 치고 나가는 분들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그래서 신시아 루미스라든지 그런 분들은 이미 많이 교감이 어느 정도 돼서 그것들을 나와서 아마 전체는 아니고 주정부 중에 몇 개는 대표적인 데들은 아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마 이게 발표가 되면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환호성을 지를 것 같긴 한데 근데 말씀드렸듯이 그것들은 이제 주정부 내에서 일부는 치고 나가는데 분명히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질문을 다시 돌아온다면 몇 개 주정부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답변드리고 싶은데 근데 사실은 또 주정부 안에서 서브로 보면 또 이해관계자도 다양하시고 또 법적인 체계할 때 여러 가지 또 넘어야 될 사안이 있는데 어쨌든 긍정적인 거는 공화당이 지금 여러 가지 다 민주당보다는 좀 더 많이 갖고 있어서 꼭 그런 것들이 그 안에서 주정부 내에서도 그런 힘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질문 주신 걸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주정부 내에서 복잡하긴 한데 어쨌든 신시아 루미스 의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주정부가 나는 이거 좀 더 선도적으로 할게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이미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실제 공포되고 발의되고 실행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고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